자, 제 채널에서 이제 영화인들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7대 망작 시리즈 완결을 지어달라, 완결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오래된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를 일주일에 한 편씩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택시 드라이버를 보셨겠지만 그런 콘텐츠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인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 감독이 됐든 배우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영화인들을 소개하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영화인들도 소개를 할 건데요. 외국 영화인들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골든글로브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았던 분이십니다. 네, 바로 브래드 피트. 오늘은 브래드 피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래드 피트는 1963년생이세요. 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십니다. 1963년생이니까 나이가 만으로 56세 정도 됐을 겁니다. 대단하죠? 63년생인데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게 사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언론학을 공부했다고 하고,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코미디 영화, 87년도 정도일 겁니다. 그때 코미디 영화에 이제 엑스트라로 나오면서 그때부터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브래드 피트의 데뷔작은 바로 델마와 루이스라는 영화죠. 그 델마와 루이스라는 영화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짧게 나오는 역할인데, 그 짧게 나오는 그 장면에서 정말 브래드 피트의 그 당시 정말 앳됐던, 그 앳되면서도 너무나도 잘생긴 그 완벽한 외모와 그리고 완벽한 몸으로 인기를 얻게 됐죠. 사실 브래드 피트는 그야말로 잘생김 끝판왕이잖아요. 너무나도 잘생겼기 때문에 브래드 피트를 얘기하면서 외모를 얘기하지 않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브래드 피트 본인은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사람들, 나를 얘기할 때 얼굴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진짜 불쾌하다, 혐오스럽다,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외모를 보고 연기를 바라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기가 외모에 의해서 가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이해는 됩니다. 어떤 외모 때문에, 이 외모도 하나의 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는 너무나도 잘생긴 남자라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한정된 역할만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하필이면은 이 개성 때문에 자신의 연기가 평가절하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얼굴에 대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받는 게 싫었을 수 있죠. 네,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있고요. 외래어표 기법에 맞게 말한 겁니다.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 아무튼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래드 피트는 외모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델마 루이스에서 그 바람둥이 역할, 카우보이 모자 쓰고 나왔었나? 아무튼 그랬죠. 그런 역할로 나오고 나서 이후로 브래드 피트는 이력 스타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작품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94년 정도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랑 가을의 전설, 두 개를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가을의 전설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가을의 전설에서 브래드 피트의 외모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영화였고 아름다운 브래드 피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였어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는 정말 당대 최고의 영화배우, 정말 브래드 피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유명하신 분이었죠. 톰 크루즈입니다. 톰 크루즈 편을 하면은 이게 한 3부작을 또 나눠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톰 크루즈와 함께 나왔던, 거기에 이제 톰 크루즈의 안토니오 반데라스 나왔죠. 아무튼 그랬던 영화였어요. 그리고 거기 나왔던 배우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에 스파이더맨의 메리 제인이죠. 네, 커스틴 던스트가 아역 시절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원래 원작이 소설이고요. 그리고 뱀파이어들의 이야기, 어떤 뱀파이어들의 전설과 이런 것들을 현대식으로 풀어낸 정말 되게 좋은 작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본 뱀파이어 영화들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수작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요즘 와서 다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10번도 넘게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좋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그런 몇몇 장면들의 좀 독특한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클리셰화돼서 혹은 오마주의 대상이 돼서 다른 영화나 만화에서 반복되는 것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상적인 영화였다라는 뜻이죠. 거기에서 진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게 바로 브래드 피트를 제가
되게 좋은 배우라고 인식하게 됐던 계기가 놀랍게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였어요. 물론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는 브래드 피트가 메인이지만 실제로 빛났던 건 탐 크루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탐 크루즈가 정말 그렇게 마른 모습을 보인 것도 별로 없었고, 탐 크루즈는 정말로 마성적인 매력을 드러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브래드 피트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브래드 피트는 이렇게 94년도에 좋은 역할을 맡았고, 그 이후에 이제 세븐을 만나게 됩니다. 세븐을 만나면서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데이빗 핀처라는 감독이죠. 이 데이빗 핀처라는 천재적인, 그리고 정말 감각적인 이런 감독이 나오면서 이 감독이 자신의 페르소나처럼 생각한 게 또 브래드 피트예요. 이 부분은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빗 핀처 감독은 천재죠. 이야기도 정말 끝내줍니다. 특히 파이트 클럽은 명작 중에 명작이에요. 에드워드 노튼이 나왔던 작품이죠. 그 작품만 해도 보면 지금 봐도 세련됐어요. 그 색감이라든지 영화에 나오는 인포메이션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봐도 세련됐다. 정말 감독이 감각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데이빗 핀처 감독이 원래 뮤직비디오, 그 다음에 CF 이런 걸 찍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각적이죠. 뛰어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각적인 감독의 스타일과 그리고 또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가 만나면서 빛이 났던 게 이제 세븐이라든지 파이트 클럽이라든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런 작품들이 이제 빛나게 됐던 거죠. 많은 분들이 브래드 피트의 최고의 작품을 파이트 클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아주 진짜 저도 파이트 클럽 보면서 와 너무 멋지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파이트 클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반전들까지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브래드 피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 가이리치 감독이랑 뭐 뭘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결국은 본인이 플랜 B라는 제작 회사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플랜 B라는 회사를 만들고 스스로 영화 제작을 하게 됐던 계기에는 어떤 배우로서 한꺼풀을 벗어나서 많은 다양한 배역을 하고 싶은 본인의 욕심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 정도 되는 배우면은 더 이상 뭐 돈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이제 이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걸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죠.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로서의 자신을 조금 더 많은 걸 보여주기로 노력한 것 같습니다. 전 그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보면은 데드풀 2 같은 데선 카메오 출연도 하잖아요.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배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정말 배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배우가 아닌 배우들도 있어요. 배우가 아닌 배우들. 제가 이쪽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실제로 영화 감독님, 배우들 혹은 관계자들, 매니저들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배우지만 배우로서의 자각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배역을 보지 않는 분들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브래드 피트는 배역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출연하고 싶은 영화, 내가 좋아하는 감독, 내가 관심 있는 각본, 여기에 출연하고 싶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회사 이름이 아마 플랜 B이지 않을까. 즉 브래드 피트는 플랜 B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빅쇼트도 그래서 너무 좋게 봤어요. 빅쇼트에서도 브래드 피트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어떤 슈퍼스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슈퍼스타의 입장에서 조연에 나오기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또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도 배우로서의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그런 건 레버넌트 같은 작품에서도 충분히 드러나지만 그의 인생에서 그의 필모를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제일 앞에 적히지 않았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이름이 제일 앞에 와요. 항상 그런 배역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주인공 외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왜 성우들도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성우들도 주인공 목소리라는 게 있어요. 주인공 목소리, 주인공에 어울리는 목소리. 그 사람들은 주인공만 합니다. 주인공에 맞는 목소리니까. 마찬가지로 주인공에 맞는 외모, 주인공에 맞는 모습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도 브래드 피트는 자신의 그런 걸 성공한 어떤 자신의 외모를 내려놓고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연기를 하는데 성공한 정말 몇 안 되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연기력을 볼 수 있는, 그의 연기력을 정말 이거는 한번 볼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원탑으로 치는 작품이 바로 머니볼이라는 영화예요. 이 머니볼은 원래 원작 책 머니볼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이 머니볼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MLB
메이저리그에 소속된 야구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영화를 추천하거나 혹은 브래드 피트의 최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브래드 피트가 지금까지 많은 연기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연기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빛났던 게 머니볼.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를 정말 배우로서 뛰어났다라고 확실하게 느낀 건 머니볼이었던 것 같아요. 원스 어폰 타임 인 할리우드나 에드 아스트라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머니볼에 나오는 그 캐릭터는 실존 인물이에요. 빌리 빈이라는 인물이죠. 이 빌리 빈을 연기하기 위해서 브래드 피트가 어느 정도의 디테일까지 소화해내는가, 이게 정말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어떤 정말 빌리 빈 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할 때의 표정이라든지 말할 때 어떤 형태, 손가락을 움직인다거나 말할 때 이제 제스처라거나 이런 부분을 따라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단장이 된 것 같은 느낌, 오클랜드의 단장이 되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게 돼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그 회의장 같은 데 들어와서, 혹은 선수들이 있는데, 혹은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와서 딱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그 사람을 집중하게 돼요. 그거는 카메라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나의 존재를 단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브래드 피트는 뭘 하나를 주셔도, 어디에 서 있어도, 어디에 앉아 있어도 이 영화에서 빌리 빈 단장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동거지라든지 사람의 디테일을 표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떤 그 사람의 존재감까지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연기를 보여준 거는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감탄만을 느꼈거든요. 대단한 거죠, 머니볼. 사실 머니볼은 어떻게 보면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좀 지루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재밌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경기 장면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브래드 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꼭 한번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바로 머니볼이라는 작품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세븐, 가을의 전설, 파이트 클럽,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아까 말씀드린 머니볼, 원스 어폰 타임 인 할리우드, 그 외에도 또 상업 영화에도 무수하게 많이 나왔죠. 뭐 월드 워 Z 같은 것도 있고요. 이 무수히 많은 영화들에 나오면서 브래드 피트가 배우 경력이 한 25, 6년 정도 됐는데 나온 영화가 50편이 넘어요. 50편. 그만큼 배우로서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배우는 배우뿐만이 아닙니다. 감독이든 각본가든 뭐 소설가든 뭐든 가수든 저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 저는 다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 다작하는 사람을 좋아하냐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작은 좋지 않다, 다작이 좋다는 거죠. 왜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쓰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아까운 것이다. 써야만 한다. 보여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재능을 쓰는 걸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브래드 피트처럼 위대한 배우의 반열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델마 루이스를 처음 봤을 때, 그리고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세븐을 찍기 전까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븐 찍기 전까지만 해도, 가을의 전설 뭐 이럴 때만 해도 저 배우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처럼 리스펙트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근데 지금의 브래드 피트는 정말 리스펙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배우가 됐어요. 그렇게 배우로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영화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브래드 피트라는 영화인이 주고 있는 어떤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플랜 B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플랜 B를 가지고 있지만 또 플랜 B를 선택하는 사람, 언제나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과 시간과 돈을 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자기가 사랑했던 영화라는 일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브래드 피트의 어떤 순수한 애정인 것 같아요. 그러한 순수한 애정으로 빛나고 있는 사람이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이너의 영화인 이야기 첫 번째 편으로 브래드 피트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꼭 원하는 어떤 영화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은 이야기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